1970년대 한국 최고의 음악 아이콘 중 한 명인 전영록은 무대의 영광과 마음속의 조용한 아픔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가수, 작곡가, 배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의 결혼으로 전보람, 전효빈, 전유빈, RAM 등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서울 자택에서 조용한 어느 저녁 70세의 전영록은 KBS 특별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슬픈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 이미영은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녀를 첫날부터 사랑했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청중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에는 가장 큰 고통이 따른다는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진 전영록과 이미영의 결혼 생활은 그의 연애사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장이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반에 만났는데 당시 전영록은 종이학, 스파크 등의 히트작으로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미영은 유망한 젊은 여배우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고 1985년 서울에서 비공개로 결혼해 두 딸, 전보람 1986년, 과 RAM 전우람 1989년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12년 만인 1997년 이혼하면서 전영록은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겼다. 그는 70세의 나이에 제 이기심과 실수로 인해 그녀를 잃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헤어진 후 많이 울었지만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은 영원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입힌 상처에 대한 늦은 사과이기도 합니다. 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미영과의 결혼 생활의 파경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에서 겪은 깊은 상실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술인 가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아버지 황해와 어머니 백설이가 모두 유명한 가수였으며 가문의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그는 평생 동안 공허함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헤어지시는 걸 보고 내 자식들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어요. 1997년 이미영과의 결혼 생활 파경은 전영록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는 1982년에 이미영을 만났는데 그 당시 그는 여러 곡의 히트곡을 차트에 올리며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미영은 우아한 미모와 연기력으로 빠르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985년 결혼했고 초반에는 전보람과 RAM이 태어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압박, 가정 생활에서의 갈등, 두 사람의 강한 성격 때문에 점차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영록은 이혼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권도 일부 잃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떠난 후 매일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 고통 외에도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픔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전영록은 만성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그는 아이들과 팬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병을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는 2024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의사가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울었어요. 저는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고 관객석을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슬픔은 육체적 상실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음악에 헌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음악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녁록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랑, 가족, 건강을 잃은 상실이며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저녁록의 커리어는 길고 격동의 여정이었으며 그는 음악의 열정적인 청년에서 1910년대와 190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큰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울게 만든 실패와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영록은 1960년대 후반 서울의 학교 노래 경연대회와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아버지 황해는 연예계 대마초 스캔들로 인한 파장을 피하기 위해 그를 군에 입대시켰지만 그는 군에 있는 동안에도 노래와 작곡 활동을 계속했다. 군 복무 후 1981년 앨범 저녁록 1호로 정식 데뷔해 겨울의 장미, 아직 어두운 밤인가 봐 등의 곡을 수록하며 금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는 1982년작 페이퍼 크레인, 1983년작 연필로 연애하기, 1984년작 스파크 등의 히트곡을 내며 청소년들, 특히 여고생들 사이에서 우상이 되었다. 그의 록발라드 스타일과 깊은 목소리는 그가 한국 음악의 한 세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나중에 그는 영향력 면에서 비와 비교되었습니다. 전영록의 가장 큰 성공은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그해 그는 그대 우나 난늘 솔직했네, 1885, 전영록 베스트, 아직 어두운 밤인가 보다, 1887 등 연이어 히트 앨범을 발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1986년과 1987년 2년 연속으로 KBS 가요대상에서 You Are Raining과 My Love Cry Baby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또한 영화 친구야 친구야 1990, 대야망 1887에 출연하며 연기에도 손을 댔지만 1990년에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은퇴했다. 주년의 20주년 기념 음반인 20주년 기념 골든 앨범 1992은 그의 최고의 노래들을 모아놓았으며 한국 음악의 전설로서 그의 지위를 확립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하지만 전영록의 선수 생활은 좌절없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실패작 중 하나는 1987년 영화 매버릭으로 람보의 한국 버전을 만들려 한 시도였지만 서울에서 5,000명 미만의 관객을 모았고 그의 연기 경력에 5점이 되었다. 그는 2018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텅 빈 영화관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음악적으로는 1983년 발매한 앨범 전영록 3, 이 상업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그는 자신의 작곡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나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영록을 울리려는 노력은 종종 음악과 청중에 대한 그의 헌신에서 비롯된다. 페이퍼 크레인을 작곡할 당시 그는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고 최종 녹음을 듣고는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곡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일보에 노래가 나오자 기뻐서 울기도 했지만 잠 못 이룬 밤으로 지쳐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3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의자에 앉아 목소리가 약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소규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울었어요. 무대에서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고 말했다. 전영록은 자신이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항상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업적 중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20개가 넘는 앨범과 수백 곡의 노래를 발표한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2020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죽어도 사람들이 종이학이나 내 사랑 울보를 계속 부르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또한 가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비처럼, 이지연의 바람 그치듯 등의 히트곡을 작곡하는 것은 그가 공연을 넘어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단순한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그가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ROK 힙합 리메이크 파트 1 2021 프로젝트에 참여해 릴 체리와 돈 밀스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해 작곡과 프로듀싱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전영록은 사생활에서도 항상 자식들인 전보람, 전효빈, 전유빈, RA맥의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한다. 두 번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특히 티아라 멤버인 보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보람을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음악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았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건강 문제와 가족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록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격동의 측면이며 그는 엄청난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은 1982년 음악 행사에서 만난 후 198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배우인 이미영은 빠르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서울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으로 그는 전보람 1986년과 RAM 1989년이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았는데 전영록은 1987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영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녀는 내